혹시 지금 치질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치질은 생활에 불편감이 심해 결국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수술 전에 꼭 시도해 볼 만한 아주 간단하고 효과 좋은 치질 치료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의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질환으로 인해 큰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보름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심각한 근손실로 인해 약하게 있던 치질이 사기 내치액으로 발전했었습니다. 그냥 있어도 너무 쓰라리고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고 앉을 수도 없었기에 밥은 엎드려서 겨우 먹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눕기도 힘들어 제대로 된 수면도 할 수 없어 삶의 질이 정말 최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했던 수술이 워낙 큰 수술이었던지라 3개월이 지나야 치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보다 우연히 찾은 방법이었는데요. 믿으실지 모르지만 이 방법을 통해 완전히 치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의 가족처럼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초기나 중기에 충분히 부작용 없이 해볼 만한 방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치질은 하부 직장이나 항문 주위에 위치한 정맥이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치질은 특히 배변 시 불편함, 통증, 가려움증, 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치질은 1도, 2도, 3도, 4도의 단계로 나뉘며 위치에 따라 내치질, 외치질로 나누는데요. 직장 내부에 발생하면 내치질, 항문 입구 주위에 형성되면 외치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어떤 요인들로 치질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 배변 중 긴장. 대변을 통과하는 동안 과도하게 힘을 주면 직장과 항문 주변 혈관의 압력이 증가하여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만성 변비 또는 설사. 두 질환 모두 직장 부위에 스트레스를 주어 치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임신. 임신 중 골반 부위의 압력이 증가하면 해당 부위의 정맥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는 직장 부위의 혈류를 방해하여 치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노화. 직장 부위의 정맥을 지지하는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져 치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타 현대인들이 바쁘고 급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불규칙한 식습관 및 육류, 인스턴트 식품 등의 과다 섭취로 배변 활동이 나빠지고 그 결과로 치질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치료 방법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치질 치료는 치질의 정도와 불편함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하시고요. 1. 생활습관 교정. 변비가 주 원인인 경우 변비 예방을 위해 섬유질이 많은 식단을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배변을 촉진해 봅니다. 2. 좌욕. 하루에 여러 번 10에서 15분 정도 체온에 가까운 따뜻한 물에 해당 부위를 담그면 불편함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반 의약품. 하이드로코르티손이나 위치아젤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크림, 연고, 좌약은 가려움증과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최소 침습 시술. 보존적 방법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치질 주위에 고무줄을 감아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고무줄 결찰술, 치질 수축을 위한 용액을 주입하는 경화요법 또는 응고기술과 같은 의료기술이 있습니다. 5. 외과적 수술. 치질이 3도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치액 절제술과 같은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 꼭 하셔야 되는 방법은 당연히 좌욕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좌욕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시도했던 방법을 잠깐 소개하자면 방석 모양의 제품이 있습니다. 압력으로 치액이 들어가게 만드는 양변기 모양의 제품인데요. 후기가 상당히 좋아 구입을 했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가족은 근손실이 너무 심각해서 제대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엉덩이에 너무 살이 없어서 플라스틱인 제품 위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프레파레숀 연고는 2기 정도까지는 효과가 꽤 좋은 편이었고요. 4기 정도 되니 치료는 되지 않았고 쓰라림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의 가족을 치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준 추천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법은 바로 항염, 항균 효과가 뛰어난 코코넛 오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워낙 평소에도 코코넛 오일을 여기저기 많이 애용하던 터였고 부작용이 없는 식품이었기 때문에 당장 과감하게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4기 내체액의 경우 통증이 아주 심한 상태라 쉽게 오일을 바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휴지를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휴지를 5cm 정도로 돌돌 말아줍니다. 그 휴지에 코코넛 오일을 듬뿍 적십니다. 부풀어 오른 부위뿐 아니라 안쪽까지 최대한 깊게 집어넣어 발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바른 지 3, 4일이 지나면 크기가 많이 줄지는 않아도 기운이 다소 빠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빵빵하게 터질 듯 부풀었던 표면이 쭈글쭈글해지며 약간 늘어진 상태로 변합니다. 2주 정도 됐을 때는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호전이 되었고요. 3주가 넘어가자 치액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까지 발전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최소 하루 3번을 발랐고요. 기회가 되면 그 이상도 발라주었습니다. 코코넛 오일 방법을 시작하며 프레파레숀 연고는 바르지 않았고 좌욕은 꾸준히 병행했습니다. 현재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데요. 재발 없고 일상생활을 아주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술을 해보신 분들이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한 번씩 시도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치질은 술을 마시면 혈관이 팽창되어 더 커지기 때문에 치질 환자들은 반드시 금주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치질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스쿼트 등의 운동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치질의 고통으로 고생 중이신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간단한 코코넛 오일 요법을 당장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